해?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걸 나중에 해도 되고 뭘 먼저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정도를 한 번 할까? 가 무슨 뜻인지를. 일차 부등식 내용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 이게 뭐예요? 십 18번은 계산은 뭐 그냥 평소 하던 계산이지. 이건 케이스를 나눠서 잘 찾기만 하면 돼. 또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 좀 잘 읽어야 돼 이제. 2차 말이 또 없어. 2차 말이 없기 때문에 0일 때도 내가 써야 된다는 거야. 0일 때 양수, 음수. K가 0이면 저 부등식의 정체는 K가 0 되니까 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X가 사라졌어. 대입할 게 없어. 그 말은 뭘 대입해도 이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X에 뭘 대입해도 이 식인데 이게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이게 맞는 식이잖아. 해가 있잖아. 즉 얘의 해는 모든 실수야.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모든 실수야. 해가 존재하길 원해. 존재하잖아. 이거 답에다 넣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2차라는 말이 있었으면 K가 0일 경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차라는 말이 없겠으니까 K가 0일 때를 해야 되고 그걸 해서 저게 맞으니까 답에 넣어야지 맞는 거지. 실수로 저거 안 했으면 또 답 틀려. 서술형이었으면 몇 점 감점 받고 말겠지만 객관식이었으면 이거 그냥 아예 몇 점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0일 때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꼭 문제 잘 읽고 해야 되고, 그 다음 K가 양수일 때 웬만하면 그냥 다 그려봐. 이거 몇 초 걸리지도 않는데. 이 셋 중에 문제가 원하는 거,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싶어. 이 중에 그런 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 중에 함수값 음수이거나 0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얘 있지. 음수인 게 많이 있어. 얘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인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데 존재하잖아. 0인 거 하나 때문에. 얘까지 답이지. 쟤는 어때? 쟤는 안 되잖아. 함수값 음수인 것도 없고 0인 것도 없으니까 다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두 종류인 거야. 이 두 종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어떻다야? 판별식이 0보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부등식이 0보다 작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할 거 아니지? 이렇게 두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는 거지. 계산 좀 이따 한꺼번에 하고 K가 음수일 때 또 그래프 3개 그려보고 셋 중에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뭘까?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인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걸 원하는데 이거 다 함수값 음수인 게 너무 많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지. 계산할 거 없이. K가 음수면. 즉 우리는 얘만 계산해서 1, 2, 3번의 답을 다 합치면 된다는 거야. 2번 계산하면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 K 마이너스 2잖아.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니까 마이너스 3K니까 3K제곱 마이너스 8K 부등호 바꿔서 0보다 작다.
이거 0부터 3분의 8까지지. 인데 이 범위니까 정확히는 서술형 생각하면 이대로 두면 틀려. 감점이야.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다인 거야. 그럼 최종 답 뭐라고 써야 돼?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에 나온 답을 다 합쳐서 써야 되잖아. 다 합치면 답이 뭐야? 최종 답은 0부터 3분의 8까지인데 0이어도 되는 거고 음수여도 되네. 답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인 거지. 이렇게 풀면 돼. 나눠서 잘. 문제를 잘 읽어서 2차라는 말이 있냐 없냐 잘 보고. 그래서 답이 5번이겠지? 이 정도는 기본이야. 어려운 문제 축에도 못 껴.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야지. 우리 기본 유형을 완벽히 정확하고 또 정확해서 그치면 안 되고 빨리 풀어야 돼. 기본 유형을 정확하고 빨리 풀어야지 시간을 확보해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야지 1등급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겠지 나중에. 유형 14번 중에서 또 그래프냐 해석하는 거네. 얘도 필요하면 식을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식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문제 뒷페이지까지 많은데 다 비슷비슷한 문제일 테니까 또 가장 이상해 보인 인가? 두 문제 할까?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120번부터 120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해보고 이럴까? 120번 세상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마지막 부분이 그 0보다 크고 그 9분의 8보다 작다 해서 왜 그냥 9분의 8보다 작다? 3분의 8이었어. 내 글씨가 이거 3이었어. 아무튼 아까 K가 0일 때도 조금 만족하는 거였잖아. K가 0일 때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잖아. 지금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길 원해 하나라도. 존재하니까 이 K가 0도 답이 돼야 되는 거야. 답에 포함해야 돼. K가 음수여도 답에 포함되지. 셋 다 저 부등식의 해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쳐야 되는 거야. 답을 쓸 때. 그럼 0부터 3분의 8까지랑 0도 되니까 0도 답에 합치고 0보다 작다도 답에 합치니까 결국 이게 되는 거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온도 높였는데 추운 건 아니지? 저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에어컨 먼지일 수도 있어? 그거 많이 더우면 잠깐 키고. 뭐 완전히 네 집은 청정구역이겠네. 먼지 한 털 없이 생존을 위해서. 먼지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이유겠는데 난 과학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나 과학 못해. 사회를 잘했고 과학을 못했어. 진짜요? 사회 1등급인데 과학 3등급이었어 수능 때. 그럼 그것도 잘 보는 거 아니에요? 3등급을 잘 본다고 하기에는 잘 보는 거. 우리 옛날 수능, 지금도 수능이 9등급, 너네도 수능이 9등급일까 5등급일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9등급 중에 3등급이면은 수능 정시로 생각하면은 인서울 못할 등급인데 3등급이면 전과목이 다 평균 3등급 정도 나왔다는 건 인서울이 간당간당하는 거지. 인서울 중에 제일 낮은 데는 가겠지만 뭐. 과학만 3등급 나오셨다고. 어쨌든 과학 하나만 봤을 때는 못한 거지. 3등급 나왔다는 거. 먼지가 왜 생기지? 공기 중에 뭐 분자끼리 결합해서 뭐 생기는 거 아닐까? 오? 네이버가 알려주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과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는데.
근데 3등급이 나왔잖아요. 대학을 가야 하니까 억지로 외우는 거지 뭐. 이해가 안 돼도 외우고. 그럼 3등급은 나와요? 응. 이해 없이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지.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서. 어려운 문제 왜 못 풀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적용을 못하지. 활용을 못하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수학 어려운 거 왜 못 풀어? 랑 똑같아. 뭐 물론 개념은 알지만 개념을 완벽히 알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친구한테 완벽히 나처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개념을? 그래야지 개념이 완벽한 거야. 개념이 완벽해야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할지 얼른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 120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거니까 간단하지. 일단 1번은 f가 g보다 작아야 돼. 함수값이. 그럼 그래프의 위치로 보자면은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답인 거네. 그럼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저 주어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겠네. 그럼 부등호 없는 부등식이니까 답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답을 쓰는 거네. 이제 2번 부등식은 어때? 얘는 약간 신경 써야 되지. 2번은 갑자기 두 개 곱했어. 그러면 이걸 식 자체로 보면 이거 4차 부등식이야. 우리 4차 부등식을 뭐 식 써서 푸는 그런 게 아니지. 우리 2차 부등식까지만 다루니까. 근데 이 부등식은 4차 부등식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부호만 보라는 거야. 얘가 무슨 뜻이겠어? 첫 번째는 f가 양수 2고 g가 음수이면 곱해서 둘 다 양수일 때 곱해서 양수. f가 음수 2고 g가 음수일 때 곱해서 양수니까 이 두 개를 답으로 쓰라는 거지. 그래프를 보니까 fg 둘 다 양수인 부분을 어디라고 해야 돼? fg 둘 다 양수니까 1부터 3까지겠네. 둘 다 양수인 건 1부터 3까지. 등호 빼야 되지. 0에 등호 없는 부등식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음수인 부분은 어디겠어? 없어요. 둘 다 음수인 건 단 하나도 없나? 그러네. 그럼 답은 저거 하나만 답인 거지. 얘는 없으니까. 1부터 3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보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 또 같은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저 제곱이 또 이상해 보여서 그리고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가 또 특별한 조건이겠지. 자, 마지막 127번 문제 해보자. 교점이 양수 1과 3의 교점이 양수로 그래프가 나오고 교점이 양수 1과 3 이게 GX 이때 fx 제곱 fx GX 12i 자연수 xx 너네 이번 1컷이 90점대인 것 같던데? 네. 학교에서 얘기 있었어 누구? 선생님 말씀 안 해주셨는데 친구들 중에 1등급 마지막쯤인 애랑 2등급 초반쯤 애가 대충 나왔을 거잖아. 무슨 80점대 후반 맞은 애가 2등급 떴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제 친구 중에 98.5점을 받은 애가 있는데 걔가 7등을 했대요. 14등까지가 14등까지가 1등급이잖아. 90점 중반일 수도 있겠네 1컷이. 와.
시험이 얼마나 쉬웠다는 거야. 왜 이러세요? 이게 보통 1컷이 90점이 넘는다는 건 시험이 안 어려운 거지. 잘 해야겠지 기말 때. 아, 저 어떡해요. 기말 때 아마 더 어렵게 될 거야. 보통은 중간 때 쉬웠으면. 그럼 어려웠으니까 사실 기회긴 기회지. 어려우면 이제 애들 다 점수 못 보잖아.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나머지 문제 중에 잘 찍거나 어떻게든 잘 때려 맞춰서 풀면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게 기회인 거야. 쉬운 것보다. 쉬우면 다 같이 점수 다 높으니까 내가 역전할 기회가 없잖아. 어려우면 운 좋게라도 역전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소수령 못하겠어요, 잘. 평소에 그러니까 대충대충 풀지 말고 나도 최대한 서술형처럼 생각하면서 나도 쓰는 거야. 소수령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충대충 끄적이지 말고 좀 식을 잘 쓰고 너의 과정을 남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게 서술형인 거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다. 너도 평소에 너 자신한테도 네가 이런 생각하면서 풀었다는 걸 네가 보여줘야지 네가. 소수령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아, 문제가 어렵다고? 네. 문제가 어려운 건 그냥 공부가 덜 된 거지. 귀여워. 근데 이번 시험이 약간 전체적으로 쉽게였는데 서술형만 보면 작년보다 어려웠어요. 저 작년 서술형 다 풀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번 서술형 다 못 풀었어요. 시간이 너무 못 들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건 기본 유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 아니에요. 제가 10분까지 5분 만에 풀었어요. 뭐 물어봤던 거 그 아이 같은 것도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도. 아니 근데 일단 중간부터 10번 이후부터 잠깐 막혀가지고. 얼른 봐서 막힐 것 같으면 넘기고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지. 근데 계속 막혔어요. 계속 넘겨야지. 계속 넘겼는데. 원래 같은 문제도 지금 볼 때랑 내가 5분 후에 볼 때, 10분 후에 볼 때 관점이 달라져. 그럼 처음에는 생각 안 났던 아이디어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생각날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그러려면 내가 이전에 풀었던 걸 그대로 보면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생각 안 나지. 문제를 새롭게 봐야지. 넘기고 이러고 여기 다시 오고 넘기고. 풀릴 때까지. 풀 수 있는 문제 얼른 풀고 안 되는 거 일단 액면상으로도 봐도 알잖아. 이거 내가 좀 힘들겠다. 일단 제끼고 나머지 문제부터 먼저 완벽하게 풀어. 서술형은요? 서술형도. 서술형은 몇 분 전부터 봐야 돼요? 이거 보통 저 너네가 서술형 이번에 20분 전부터 봤거든요. 너네 대충 20개랑 뭐 3개 정도야 문제 수가? 뭐 그렇다고 치면 서술형 4문제였어요. 20개랑 4개, 뭐 19개, 4개 어떤 거 대충 이렇게 치면은 19개, 4개야? 그렇게 치면은 전체로 보자면은 23문제니까 문제 배분을 거의 2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네. 서술형에 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서술형은 문제당 3분은 잡아야지 최소. 저 서술형 5분 잡고 풀어요. 그럼 19문제를 이제 1.5분에 다 끝내야지 뭐. 한 문제 1분 30초 안에.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네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는 과감히 버려야지. 그럼 그럴 때 한 몇 분 버린 시간이 확보해서 이 서술형에 쏟아부을 시간이 나잖아. 물론 서술형도 네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손도 못 댈 문제가 있잖아.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서술형. 그러니까 평소에 빡센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지. 계속. 지금 우리 5월에 하는 거는 기본 유형만 하는 거잖아. 엄청 어려운 거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학교 기출문제 볼 때는 진짜 근데 그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많이? 많았잖아. 4월 달 할 때. 아니 근데 그런 문제가 없나. 아 진짜 약간 나올 줄 알았던 게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봐야지. 모든 유형을. 아니 근데 진짜 다 안 나왔는데. 127번.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일단 저 부등식부터 해석을 잘 해야 돼. 설마 저 부등식 보자마자 fx로 나눈 사람은 없겠지? fx로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풀 사람 없겠지? 나누면 안 되잖아. 왜 나눠? 왜 나누면 안 돼 근데? fx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맘대로 약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부등식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야지. f로 묶으면 fx 빼기 gx잖아. 이게 0보다 크다로 해야지. 부등식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야. 약분하면 안 돼.
0일지도 모르고 또 양수인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분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부등식은. 방정식이 아니잖아. 저희까지 식을 정리했어.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랑 똑같잖아. 뭔가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길 원해. 첫 번째는 f도 양수이고 f 빼기 g도 양수일 때. 즉 f가 g보다 클 때. 두 번째는 f가 음수이고 f 빼기 g가 음수일 때, g가 더 클 때를 또 찾으라는 거야. 이제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그럼 먼저 f가 양수이고, 이거 동시에 보는 게 힘들면 따로따로 써서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잖아. f가 양수인 부분 그래프 보니까 뭐겠어? x좌표 마이너스 1과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잖아. f가 양수인 부분이. 그 다음 f가 g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둘의 교점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임의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교점 알파, 두 번째 교점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f가 더 큰 부분은 f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가 f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함수가 큰 거. 둘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둘 공통 부분 뭐겠어? 얘랑 얘의 공통 부분 생각하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알파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 뭐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또는 2보다 크다랑 베타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 뭐겠어? 2보다 크다랑 베타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은 베타보다 크다지. 첫 번째는 이 상황인 거야. 두 번째도 똑같이 fx가 0보다 작은 거 먼저 따로따로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 얘는 이제 g가 더 큰 거네. 근데 사실 아까랑 정확히 반대잖아. 아까랑 반대. 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겠네. 그럼 얘도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야지. 얘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랑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공통범위는 알파부터 2까지겠지? 라고 하면 되네. 그럼 그 다음 최종 답은 어떻게 해? 얘랑 얘를 합쳐야지 다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합쳐야지 답일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12하의 단수 x의 개수가라는 문제네. 일단 이거 합칠 건데 어떻게 하면 돼? 합칠 거니까 그냥 이거 다 내가 굳이 합쳐서 한식으로 쓸 필요 없는데 굳이 써보자면 합쳐서 한식으로 안 써도 되지만 뭐 써보자면은 이거 합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냥 온전히 나오겠지. 표시도 할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온전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2까지가 온전히 나오겠지. 그냥 f 입장에서만 표시했어. 그 다음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이 부분인 거잖아. 색이 어차피 합쳐서 한식으로는 안 써져. 다 따로따로의 식인 거야. 이 중에 우리 자연수 개수만 쓰면 되잖아. 12하의 자연수 개수. 여기서 자연수 없네? 없고 여기서 자연수 몇 개겠어? 1 하나잖아.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보다 작은 거니까 알파랑 2 사이는 1만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지. 왜냐면 여기 등호 없는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자연수 1 하나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베타 이상에서는 베타가 2랑 3 사이에 2점 얼마니까 2보다 큰 자연수 3부터겠네. 자연수 3부터 얼마겠어? 3부터 10 이하니까 3부터 10까지잖아. 개수 몇 개야? 8개. 답이 9개. 라고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서. 사실 아까 문제랑 비슷해 시작이. 뭔가 곱해서 양수면 두 가지 경우 얘도 약분하는 게 아니라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양수, 음수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푸는 거야.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게 쉽지. 우리가 식 계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 저런 거는 해야지 우리. 그래프만 보고 찾는 거니까. 유형 15번. 이제 이거 그네블린데. 일단 해보자. 이 중에 첫 번째 문제부터 하자. 일단 첫 번째 문제 128번. 수영이는 그래블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그려놓고 그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는 거야. 그네블리라는 유형이. 일단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봐.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는 거 맞아? 이거 범위 악수하는 거 나눠서 아니야? 하는 거 같죠?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고 무슨 범위를 나눠? 범위나? 일단 저 이차함수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뭐야? 어디죠? 응,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 축까지 이미 나와 있잖아. 이차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 그래놓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저 부등식이 만족할 만한 이차함수 모양을 잡을 수 있어야지. 그 샘플을 잡아놓고 걔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 근해 분리 내용 쓰는 거잖아. 그래프부터 상황을 그려놓고 서영아,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은 우리 마이너스 2에서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x축 위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 안에서 저 이차 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길 원하는 건데 저 이차 함수의 정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축이 3이다 알고 있잖아. 축이 바깥에 있네 이렇게. 축이 3이야. 그럼 축이 3인 이차 함수 중에 지금 2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축이 3이고 아래로 블록이 수많은 애들 중에 이 범위에서 모든 x 값들이 다 항상 양수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어떻게 생겨야지? 저 마이너스 2부터 이 범위에서 항상 함수값이 양수겠어. 축이 3인 이차 함수들 중에서. 그걸 그려보라는 거야. 그걸 그려놔야지 이제 근해 분리 내용 그 3개 써서 계산하는 거지. 어때야 돼? 이거 한 뭐 10개 그릴까? 근데 이보다 네 가야 되는데 이 정도만 그려도 갈 수 있지 않아? 난 여섯 개밖에 안 그렸어. 6개 중에 문제 조건 만족하는 애 뭐 있어? 이보다 큰 거. 뭐 그러니까 네 번째 거. 얘부터지. 얘네들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아니지. 얘는 2 넘어서는 순간 여기서부터 양수가 아니네 함수값이. 얘 탈락. 얘도 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거야. 얘네들인 거야. 문제 조건 만족하는 애들이.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써라. 결국에 근해 분리 유형인 거야. 성현이 근해 분리를 안 배웠다니까 일단 나중에 우리 개념 할 시간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라도 일단 급하게 우리 풀려면 근해 분리는 무조건 함수값 조건 먼저 써야 돼. 그 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면 필요할 때 판별식 조건 쓸 거야. 원래 근해 분리였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얘기할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부족하면 대칭축 조건을 써야 돼. 그냥 축이라고 하지 말고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야지 대칭의 의미가 계속 상기되어 있으니까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 3개 쓰는 게 근해 분리 유형이야. 결국에 이 근해 분리라는 것은 이 조건들을 통해서 이차 함수의 모양을 잡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차 함수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 3개로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생각하면 돼. 함수값 조건부터. 얼마의 함수값이 어때야지 우리가 원하는 저런 그림이 나올까를 찾아서 그걸 조건 쓰는 거야. 그게 근해 분리야. 그럼 얼마 함수값이 어때야지 저 빨간색이겠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릴 수 있는 조건 얼마의 함수값이 둘의 차이가 빨간색 그룹과 저 파란색 그룹을 구별질 수 있는 조건은 얼마일 때 함수값이 어떻다로 구별될 거야 두 그룹이 x가 2. FE가 어때야지 빨간 그룹이겠어? 별거 없어. 그냥 이거야. 근해 분리 유형이라는 게. 그래프 모양을 잡기 위한 조건, 함수값 조건. FE, 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저거? 등호까지 잘 봐야지 항상 우리 부등식이니까. 등호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써요. 그 말은 하나 더 추가로 그려. FE가 0인 순간도 답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보라는 거야. FE가 0이어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아닌 거야? 왜요? 되지. 왜냐면 일단 여기 있으니까 2일 때 고려해야 돼. 근데 다행히 여기도 등호가 있어. 함수값 0이어도 돼. FE가 0이어도 돼. 얘까지 답에 포함시키는 거네.
따라서 등호 넣어야 되지. 등호 하나로 답이 틀려지니까 또. 함수값 조건 하나로 충분할까 아닐까 판단해야 돼. 판별식은 어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빨간 그룹이 뭐야? 얘는 판별식 0보다 커, 0보다 커, 0이야, 0보다 작아. 판별식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안 쓰는 거야 여기서. 축은 정해져 있잖아. 안 정해져 있는 미정계수일 때는 내가 축의 위치 잡아야 되지만 이거 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축 조건을 뭐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 이거 하나로 풀리는 문제인 거야. 이걸 연습해야 돼. 이 근해분리 유형을. 방정식부터 사실 배웠었어야 돼. 근데 방정식에서는 주로 안 나오는 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2차 부등식 계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나올 수 있지. 2차 부등식을 배운 후니까. 근해분리가. 그래서 근해분리라는 게 원래 시작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한 근이 얼마보다 크고 한 근이 얼마보다 작고 한 근이 어디 있고 막 이 근을 분리시키는 건데 그걸 방정식에서 못 푸니까 항상 함수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근데 이 부등식도 또 함수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이지만 근해분리에서 풀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 중에 필요한 거 써야 돼. 필수적인 거를. 저거 그냥 함수값 FE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풀면 답인 거야. 그걸 찾는 게 핵심인 거지. 그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게. 나머지도 또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은 별거 없네. 연립부등식은 왜 이제 집 가나요? 20분 남았어. 근해분리까지는 못 넘어가겠는데 일단 유형 16번에서도 뭐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는 해보는 게 낫지. 135번은 해보자. 아닌가? 마지막 2번 하자. 136번에 2번. 한 줄인데 저거 연립부등식이 맞지? 집중해서 한번 풀고 물어보시죠. 네. 내가 몇 번 풀라고 하는지도 안 들었었지? 아니에요? 아니지? 네. 이거 또 설마 절대값 나눠서 푸는 사람 없겠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랑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쓰면 되지. 사실 절대값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물론 절대값 뭐 나눠서 해도 되긴데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바로 저렇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해놓고 풀어야지.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맞잖아. 한 줄짜리 연립부등식 무조건 앞에 두 개가 1번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뒤에 두 개를 무조건 2번식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연립부등식 풀라는 문제였던 거야. 다음 계산은 얼른 해보고.
첫 번째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얘의 정체는 뭐겠어? 얘는 판별식 써보면 허근이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얘 그래프가 2차 함수로 보면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나고 위에 떠 있는 거네.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양수이거나 0인 걸 답으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지. 얘는 해가 모든 실수네.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됐어.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x제곱 이거 인수분해 되겠네.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사이인 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두 개의 연립이야. 둘의 공통 범위는 그냥 얘가 답인 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값이라고 무조건 범위 나누는 게 아니라 절대값 하나가 얼마보다 작다 아니면 크다라는 것은 굳이 내가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식을 아예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이니까 각자 풀어서 공통범위 답으로 쓰는 거지. 유형 17 또 연립인데 이제 해가 주어졌다. 특이해 보이고 미정계수 많은 139번을 해보는 게 좋겠지? 마지막 거 139번. 미정계수가 잔뜩 있어서 부등식 자체를 풀 수는 없어서 개념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떻게? 그래프 종류 그려서 그 중에 어떤 거는 답이 어떻고 어떤 거는 답이 얼마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뭔지 찾는 거지 또. 부등식은 무조건 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풀 수도 없는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래프 그려서 본론으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잘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가지 다 이렇게 그래프 종류별로 우리가 케이스를 잘 따져봐야지 어떤 케이스들이 서로 공통범위 했을 때 얘가 될지를 다 찾는 거지. 이 6개 안에서.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세종류잖아. 얘라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가 나올 거잖아. 네. 두 번째 이 접하는 얘라면은 부등식 해가 뭐야? 모든 식.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지. 첫 번째 부등식 해는 이 셋 중에 하나잖아. 두 번째 부등식이 또 이 세 종류야. 근데 알파 베타가 똑같은 값이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알파 1, 알파 2, 알파 1, 알파 2. 얘도 똑같이 세 종류 다 나눠서 생각해야지. 얘라면은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얘라면은 저 부등식의 해가 알파 3, 알파 4, x절편은 알파 3부터 알파 4까지일 거 아니야. 이 함수였다면. 얘였다면 두 번째였다면 부등식 해가 뭐가 돼? 이 알파 5 할까? 얘였다면 해가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답으로 쓰는 거잖아. 얘였다면 함수값이 음수인 거나 0인 거 뭐 있어? 알파 5. x는 알파 5 하나 있는 거지. 특별한 부등식. 얘였다면 없다. 해가 없다잖아. 서로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만났을 때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올지 이제 역으로 찾아야지. 왼쪽에서 뭐랑 오른쪽에서 뭐랑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 나왔겠어.
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어때야 되겠어? 흔히 우리가 이거에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거 해가 이렇게 하나 특별한 게 나왔다고 여기서 이게 특별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의 선택은 얘밖에 없잖아. 근데 얘랑 얘를 공통 부분해서 이게 나올 리가 없지 않아? 1부터 3까지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란 거지. 이게 속임수였던 거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위에 거. 당연히 해가 없는 것도 우리 배제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 해가 없으면 연립해서 해는 절대 없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거여야 돼. 밑에 부등식이 이 케이스여야 돼.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이 어떤 케이스였을 때 이게 공통범위가 이게 되겠어? 당연히 모든이면은 얘랑 공통범위는 무조건 얘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도 배제해야지. 이거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상황을 생각해서 항상.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개념이 완벽하고 그래야지 저런 어려운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하는 거지. 얘네들을 합쳐서 이런 공통범위 해가 나오려면은 저 알파 1, 2, 3, 4가 어떤 값들이 되면은 저 공통범위가 나오겠어 를 생각해야지 이제. 바로 힘들면 또 수직선을 그려 이거. 첫 번째는 뭐야? 알파 1 보다 작거나 알파 2보다 크다 이거잖아.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알파 3에서 알파 4까지잖아. 이 두 번째를 내가 들어다가 여기 첫 번째 수직선에 막 갖다 껴 넣을 거야. 갖다 껴 넣어서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어디에 껴 넣어야지 공통범위가 저렇게 나오겠어를 생각해야지. 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알파 3, 4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지금 4가 혼자 있어. 1, 3보다 제일 큰 4가 혼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2번 이 부등식 얘가 어디에 껴들어가야지 공통부분이 얘가 나오겠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갖다가 이제 옮겨다가 오래 붙일 건데 어디 들어가면 공통부분이 저게 나오겠어? 그 알파 1이랑 딱 맞게. 오? 혼자 있는 게 제일 큰 애가 혼자 있잖아. 공통부분. 아 그렇네. A 알파 3가 여기 알파 4가 동일한 값 딱 동일한 값이면 공통범위가 이게 나올 거잖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힘들면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거지. 이게 어려우면. 근데 이게 어렵지 않도록 계속 훈련해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항상 케이스 나눠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케이스 때 어떻고 이런 케이스 때 어떻고 얘랑 얘를 잘해야지 이제 잘하는데. 그럼 이게 1, 이게 3, 이게 4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알파 3가 1, 알파 4가 4, 얘가 알파 1이 3, 알파 2가 4. 기타 찾았네.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A, B, C, D 다 구할 수 있잖아. 를 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런 걸 이제 서술형 나오면 잘 써봐야지. 여기 써서. 수학이 쉬우면 누구나 다 좋은 요소가 나오겠지. 수학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판가름이 안 나니까 다른 과목이 더 빡세지겠지. 그냥 모두가 다 바보였어요. 그럼 누가 대학을 모두가 선발하지? 제 지능과 비슷했어요. 그럼 뭐 제2뽑기로 대학 갈 거야? 사다리 타기로. 유형 18번 넘어가서 또 연립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인데 활용이나 기출문제는 그냥 혼자 숙제로 일단 해보고 시간상 우리 저거 유형 18까지 하고 뒤에는 다 숙제를 해야겠네. 유형 18번에서 뭐 해볼까? 또 제일 어려운 거, 또 제일 못할 만한 거 마지막 거겠지. 144번 얼른 하고 집에 갈 시간이 또 될 거야. 문제는 다 비슷하네. 맨 마지막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5개 다 비슷한데 그래도 그냥 마지막 거 144번
그리고 다행히 인수분해는 바로바로 돼서 이제 A 위치만 잘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진 않지. 도와달라고 쳐다보는 거야? 네. 인수분해 왜 안 해? 네. 밑에 거 했는데. 인수분해 한 거 어딨어? 아, 왜 쓰지도 않아? 이러니까 서술형 연습이 안 되니까 평소에 좀 써 제발 또. 근데 그 부등식은 왜 해를 바로 안 쓰고 인수분해만 썼어? 이게 모르겠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찾아요. 나눠야지. 아, 네. 케이스를 나눠야지. 그 생각을 가야 되는 거야 얼른.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나눠서 풀어야지. A가 어떨 땐 어떻고 어떨 땐 어떻고 를 해야지. 서영이도 인수분해 한 식에서 첫 번째는 해가 나오지만 두 번째는 해를 저렇게 네 만들어 쓰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보통 우리 0보다 크다 부등식이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인데 왜 x가 둘 다 작다라고 쓰면 아예 잘못 쓴 거긴 하지 식을. 지금 x가 a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작거라고 쓴 거지 않았나? 네가 쓴 게. 부등식 부등호가 그거였어? 저렇게 썼다는 건 a가 4보다 작다라는 거네? 너 마음대로? 크면 이게 문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서 비교해서 한 거야? 근데 a보다 작고 4보다 크다 하면 이게 아니잖아 보통. 지금 네가 한 건 a에서 4까지잖아. 근데 정확히 하려면 서술형도 생각한다면 저거 항상 나눠야 돼. a가 어떨 때인지를. 답이 안 나오는데요? 또 제대로 안 써서. 아니 나온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3,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고 두 번째는 x 빼기 a, x 빼기 4로 인수분해 돼서 첫 번째는 해가 바로 나오지만 두 번째는 해가 안 나와. 왜냐면 a가 더 큰지 4가 더 큰지 몰라. 그래서 나눠야지. 또 서술형 연습해야 되잖아. a가 4보다 작을 때, 4보다 클 때, 4일 때도 서술형 생각하면 A 나누는 걸 못하거나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그냥 각각의 경우별로 다 해보는 거잖아. 가능한 경우. A가 4보다 작다면 얘가 어떻게 돼? 부등식의 해가 이제 수직선으로 바로 갈까? 수직선으로 바로 간다면 1번에는 마이너스 3에서 2야. 다 빠져있지. 경계에 빠져있고 얘는 경계 들어가고 A가 더 작으면 A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야. 그럼 4는 확실해. 4의 위치는 확실한데 A의 위치는 아직 불확실해. 아직도. 그치? 4는 여기 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랑 A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A 위치가 불확실해. A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세 개가 다 모르잖아. 모르지만 일단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세 종류일 거 아니야. 셋 중에서 연립부등식의 공통부분의 정수 마이너스 2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A가 어디 있을 때가 가능하겠어? 공통부분은 생기려면 얘 아니면 얘잖아. 네. 여기 안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A의 조건은 뭐겠어? A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을 밖에 있고 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결국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또 등호 봐야지 항상. 등호를 넣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결정해야지. 마이너스 2는 등호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왜냐면 A랑 마이너스 2 같아져도 A가 지금 경계가 들어가는 부등식의 해니까 마이너스 2가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1에 등호 있어버리면 마이너스 1까지 공통범위 돼버리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 없어야지. 네. 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냥. 두 번째도 또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그 다음 이제 4가 더 커. 4가 더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그러면 4가 무조건 2번이니까 이건 의미 없네. 네. 이게 2번이랑 4보다 더 큰 어딘가 A가 있지만 관심 없지. 왜냐면 공통범위가 너무 많잖아. 공통범위가 얘네 전부 다니까 정수 마이너스 2 하나만 있는 게 불가능하지. 네. 그 다음 얘는 뭐야 정체가. 서술형이면 이것까지 언급을 다 해야지. 얘는 두 번째 부등식의 정체가 x-4 완전 제곱이잖아. 네. 이거 해가 뭐야? 봐라. 이거 해가 이렇게 너 대충 기계적으로 풀 거야? 4보다 큰. 바로 안 될 거면 그래프 그리든지.
그래프 안 그리고 이걸 판단을 해야지.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모든 같 실수. 모든 실수야. A가 4라는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돼버려. 그럼 둘의 공통 범위는 첫 번째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가. 여기에 점수 마이너스 2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지. 라고 언급을 해야지 서술형이는 끝까지. 그래서 최종 모든 케이스를 다 점검했는데 답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나왔고 마이너스로 작다만 답이 나온 거잖아.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야. 네.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푸는 방법이 저렇게 정해져 있잖아.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전형적이지가 않아. 스스로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계산이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도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숙제는 뒤에 기출까지 숙제야.